네, 안녕하세요. 저 VC 대표 강사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한립입시 4화로 2019년 대수능 EBS 연계 교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EBS 교재에 나온 문제가 연계가 돼서 나와요. 근데 그 교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쑥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EBS 교재들이 꽤 많아요. 연계 교재 말고도. 그럼 그 교재들을 어떤 순서로 보면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국영수 주요 과목 연계 교재부터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은 자, 2019 대수능 EBS 연계 교재 소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언어 영역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언어 영역은 수능 특강이 지금 교재가 있어요. 3권이 있고,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3권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도 있는데, 이 교재는 지금 6월에 발매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나왔고요. 수능 완성 국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매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은 당연히 이거 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고3이 아니더라도 이 수능 특강 문제집은 풀어주는 게 좋아요. 고1이든 고2든 이 개념 정리도 같이 하면서 내가 나중에 이제 풀 거니까 한번 감을 익혀주는 거죠. 자, 언어 영역은 이렇게 되고, 수리 영역은 이렇게 됩니다. 수리 영역, 뭐 가형, 나형이 있는데, 지금 수능 특강이 4권이 나왔죠. 기하와 벡터,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수학 2 미적분 1 이렇게 나왔는데, 자, 수리 영역 가형을 볼 학생들은 기하와 벡터,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권을 보면 되는 거고요. 나형을 본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수학 2 미적분 1 이렇게 2권을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6월에 마찬가지로 수능 완성이란 이름으로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이 따로 이제 발매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가형은 총 연계되는 교재가 4권인 거겠죠. 나형은 3권인 거고요. 자, 다음으로 영어 영역도 보시면은 지금 3권이 지금 발매가 되어 있고요. 영어, 영어 듣기, 영어 독해 연습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은 다른 거예요. 2권 다 푸셔야 되는 겁니다. 영어 독해 연습은 좀 빈칸같이 어려운 고난도 지문을 좀 모아놓은 그런 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영어도 열심히 보시고, 영어 독해 연습도 영어 독해 연습 열심히 보시면은 영어 지문이 되게 좀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들이 지금 있고요. 수능 완성 영어는 아직 마찬가지로 6월에 발매 예정입니다. 자, 다시 제가 화면에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국영수 수능 연계 교재예요. EBS 연계 교재.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교재를 파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음에 그러면 이 수능 그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마주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 지문들을 잘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내용이었지? 답이 뭐였지?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뭐지? 이런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고등학생들도 전부 다 이 연계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하셔야 된다. 고3 아닌 학생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지금 국영수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영수 제외하고 뭐 한국사라든지 뭐 사회탐구, 직업탐구, 뭐 과학탐구 이런 영역들도 기본적으로 그 연계 교재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에요. 그 두 가지를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수능 특강만 나왔으니까 수능 특강 계속해서 그 한 번 풀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지금 연계 교재 여기까지 안내가 끝났고요. 간단해요. 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다 이렇게 안내 드리고 싶고요. 그 다른 EBS 교재들이 있어요. 그거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른 EBS 교재 뭐가 있냐? 자,
EBS 교재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푸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서 문제 푸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은 문제집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2019 수능 개념이라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권의 교재가 아니에요. 여러 권이에요. 여러 권. 개념을 아주 파트별로 그리고 EBS 그 담당하신 선생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분들이 아주 열정을 쏟으셔서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재 한 권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다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개념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사전 찾아보듯이. 이런 첫 번째 개념서가 수능 개념이라는 한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하실 게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이전에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됐었나 그래야지 감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해 기출의 미래가 보인다 라는 의미로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부터 수능 특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념에서 문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기본 문제집이 수능 특강이고요. 수능 특강을 내가 다 했다. 그러면은 수능 완성 나오기 전에 원래 좀 봐야 되는 교재가 수능의 7대 함정이라는 수능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유형별로 모아서 그 파해법을 분석해 놓은 교재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교재니까 수능 특강 풀면서 다 풀고 나서는 저 7대 함정을 푸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나온 교재가 수능 연계 완성 4주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수능 완성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 연계가 안 되는 거니까. 수능 연계 완성은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서 뭐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저것도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이 모아놓아져 있는 그런 교재거든요. 수능 특강보다.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 수능의 실태 함정, 수능 연계 완성 4주 특강은 다 교재가 발매가 된 상태니까 뭐 지금 뭐 만약 수능 특강 공부하고 있다면 수능 특강을 다 했다면 저 7대 함정과 이제 4주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6월에 발행 예정인 게 이제 문제풀이 서로 나오는 수능 완성이에요.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죠? 5월 중순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수능 완성하려는 측면에서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고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라는 저 교재가 또 나올 겁니다. 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수능 완성보다 조금 더 좀 실전에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능 완성은 실전 느낌은 안 나거든요. 모의고사 느낌이 나지 않나요? 별로. 자, 그리고 마무리 교재로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항상 나오는 교재고요. 봉투 모의고사로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OMR 카드를 진짜 막 쓰면서 수능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재고 7월에 발행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EBS 교재 풀이 순서까지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V입시에서 EBS 교재 학습 관련해서 주의할 점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좀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자, 빈 구멍 채우기 저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빈 구멍 채우기, 연계 교재 3회 반복, 비연계 교재 소화, 인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남다른 결과는 남다른 실행에서 나온다. 5가지 하나씩 조목조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EBS 교재가 저렇게 있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EBS 연계 교재를 내가 푼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 올라가고 나의 등급이 올라가고 뭐 그런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연계 교재를 푼다고 해서 내가 수능을 잘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 연계 교재 그 학습을 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고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그게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편하니까. 근데 이 연계의 교재는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모의고사 수능 준비하는 거랑 다르게
마치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지문마다, 표현마다, 문제마다, 그리고 분석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계교재 풀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틀린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저 연계교재만큼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도 틀려서는 안 돼요. 내가 수능 특강 풀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실전 모의고사 같은 데서 한 5문제 틀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문제를 분석을 해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새 교재를 사서. 그럼 만약에 새 교재 사서 또 틀리잖아요. 그럼 또 분석해서 또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계교재 뭐 한 번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빈 구멍을 아예 없게끔 하겠다. 그러려면 내 빈 구멍에 대해서 추가 학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연계 교재만큼은 한 번 푸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번 푸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남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재를 풀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문을 보겠어요? 그거 기억 안 나거든요. 3번 정도 풀면 기억이 나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연기 교재만큼은 한 번 풀지 말고 3번 반복해서 봐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록 좋죠, 사실은. 너무 반복해서 보는 것도 새로 얻어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3번은 봐라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연계 교재를 한 3번 정도는 봐요, 다른 학생들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비연계 교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뭐 수능 개념이 있었고, 뭐 기출의 미래, 칠대 함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소화를 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EBS 교재만큼은 연계 교재가 아니라 그래서 안 보지 마시고, 왜냐면 EBS에서 만든 교재들은 다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연계 교재도 있지만 비연계 교재들도 굉장히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교재들이거든요. 다른 교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빈 구멍 채우면서 하는 거 시간 오래 걸려요. 그거는 연계 교재로 하시고, 비연계 교재들은 그냥 소화만 하세요. 빈 구멍 안 채워도 되니까 어쨌든 다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수능 개념부터 그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풀고 들어가세요. 안 풀고 들어가는 게 없게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내가 실력이 좀 되고 열의가 있다 하면 당연히 저건 소화하는 거겠죠. 소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다음으로는 저 EBS 교재들의 특징은 다 인강이 있어요. EBS 인강이 있거든요. 그거 다 무료입니다. 저거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실 거예요. 근데 저거를 다 듣잖아요. 그럼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고3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도 수업 듣고 인강에서도 수업 듣고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인강의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미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사실 고3은. 그리고 혼자 공부할 시간을 많이 만들으셨어야 되고, 그게 만약 안 됐다 그러면은 인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최대한. 근데 내가 정말 모르겠다, 정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인강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만 설명을 들으세요.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 인터넷 강의는. 다 들으시면 망해요. 아니, 망한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입시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4번째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있죠. 연계교재 꼼꼼히 보고, 연계교재 반복해서 보고, 비연계교재도 보고, 인강 최소화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웬만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이런 4개는 다 합니다. 근데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까지의 성적보다 조금 다른 성적을 원하잖아요. 나의 어떤 경쟁 학생들보다 다른 결과를 얻고 싶잖아요. 대학이라는 결과겠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남다른 결과를 원하면 남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남다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4개를 반드시 하시고 저걸 하면서 동시에 저거보다 더 하셔야 돼요. 훨씬 많이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저 교재만 해도 저희 비연기 교재까지 하면 꽤 되거든요, 양이. 여러분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야 돼요. 인강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 문제 풀고 저거 소화하고 빈곤을 뚫어야.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남다르게 저것도 당연히 다 푸시고 다른 교재도 푸세요. 다른 교재 뭐가 있나요? 요새 모의고사 모아져 있는 제가 출판사를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학생들 많이 푸는 교재 있잖아요. 그것도 다 푸시고 그리고 유명한 어떤 인터넷 강사들이 하는 교재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개념서들 되게 정리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EBX 교재 학습하면서 제가 연계 교재 설명드렸죠. 비연계 교재도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쭉 말씀드리면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학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대학교를 잘 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대학교를 잘 가는 거는 수시로 가는 건데 수시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잘 해놔야 돼요, 학생부를. 그게 없다면 수능을 노리시는 건데 수능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재수생도 들어오고 반수생도 들어오고 내 등급은 3학년 때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능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 한계를 깨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한계를 깨서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한입 입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EBS 연계교재 꼭 기억하시고 연계교재 푸시면서 오늘도 잠자기 전에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보다 뿌듯한 마음으로 잠드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입시의 하루쌤이었습니다.